네, 이번엔 좀 아프리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이 저지른 테러가 자그마치 15개국에서 아프리카의 15개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상자만도 벌써 10월 한 달 동안 3천 명 이상 나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 순으로 보면 이제 수단에서 이제 500명이 살해됐거든요. 와우. 그 수단이 지금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반군하고 쪼개져 가지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RSF가 반군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부 지역을 딱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병원을 장악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산모유아 500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이게 양측이 30개월 정도 내전 상태인데 내전 상태가 이르면서 애꿎은 기독교인들만 이제 학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7천 명 이상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7천 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위성사진 보면은 피자국이 있어요. 예. 위성 사진으로 위성사진으로 피자국이 보일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완전 도륙전을 벌이는 거야. 7천 명 이상 했는데 이걸 통계를 뽑으니까 하루 평균 30명이 죽은 거예요. 야. 그럼 시간당 한 명씩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 너무 이렇게 폭증하니까 이게 뭐 항상 뭐 박해는 있어 왔지만 이 정도로 급격하게 스파이크는 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 수단 나이지리아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헬 지역. 사헬 지역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사하라 사막과 열대 사바나 사이 중간 지역이에요. 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이에요. 예, 저게 띠인데 그 세네갈 북부부터 뭐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여기인데 여기가 주로 이제 저기에서 이제 주로 테러들이 많이 폭증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적도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간 위쪽인데 기후는 약간 별로 안 좋아요. 거기가 이제 열대 사바나 중간 지역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 인구 출산율은 엄청 높은데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또 정치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부패한 독재국가가 항상 나오고 종족 갈등이 많고 자연 생태가 불안하고 정치 불안, 식량난, 국제 범죄 등으로 이슬람 테러 단체의 어떤 창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BBC 자료인데 그 지난 2024년 기준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절반 수가 거기서 나와요. 어허. 24년 기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헬 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사헬 테러 벨트가 요즘 새로운 악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BBC는 또 문제의 사헬지대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마약 밀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저기 사헬 테러 벨트가. 그래서 뭔가 그 지옥문이 저 벨트에서 열린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근데 기독교 그 교인들의 학살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학살을 저지르는 게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뭐 이슬람 세력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에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테러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코하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력이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이 막 나와요. 보코하람 말고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플라니족 계열이 그 무슬림 테러 세력인데 보통 이들이 나이지리아만 따져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 학살의 55%는 이 자생적인 플라니족 계열의 이슬람 테러 세력이에요. 현재 이제 완전 이른바 스타트업 그 테러인데 그리고 ISIS와 보코하람은 전체 8%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자생적인 폴리나 테러 세력은 대형 그 메이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메이저 테러 세력이 있잖아요.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전술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지역에서 AQ 2.0의 현지 대리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제 플라니족 계열이 활동하고 있고 AQ 2.0의 지휘를 받아서 연간 한 10,000명의 테러 사상자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 제가 이제 이슬람 그 테러 공화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AQ 2.0이라고 알카에다 2.0이 사헬 지역 이슬람 칼리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기 국가 보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를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삼아서 저 지역 그 사헬 벨트를 전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테러 전초기지 교두보로 삼고 있고 문제의 사헬 지역 상국은 이슬람 칼리프 2단계 2026년부터 27년까지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아랍의봄 2.0 기획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저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침공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 대량 기독교 학살이죠. 이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인피델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피델 1번이 기독교인이니까 지금
대량 학살의 시도탄이 일어나고 있고 저기는 사헬 지역은 사실상 이제 AQ 2.0이 지금 잠식하고 들어가 있다라고 보신 게 맞고 AQ는 현지에 뭐 JNIM 등등 그 로컬 테러 조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떤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현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대기업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 뭐 AQ 2.0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 로컬 기업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테러 세력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아프리카 사헬 지역, 그 사헬 테러 벨트 이 지역에서 이렇게 플라니 같은 테러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어떤 배경은 있습니까? 그게 러시아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그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됐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프리카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용병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미네랄 광물들을 이제 탈취를 위해서 그 현지 원래 플라니족이 있어요. 그냥 무슬림이 그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민간인 플라니족을 그냥 학살을 해오니까 여기에 대항하고자 플라니족들이 현지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 불안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러시아가 이슬람 테러 창궐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지 테러 관점이고 그리고 이게 좀 지정학적으로 한 발 뛰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뭐 약간 주변부 아닙니까? 국제 지정학 관점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칠면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칠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란도 깨고 아사드 정권도 붕괴되니까 중동에서 러시아가 패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러시아 패퇴 가서 저 러우 전쟁 집중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로 다 거점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쫓겨나니까 아프리카로 거점 옮기고 시리아 중동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쇠퇴하니까 이제 홍해에서 이제 서아프리카로 완전 전략적 거점을 이동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그 테러 벨트 사헬 3국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또 여기다가도 그 군사 시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군수 병참 기술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그 사헤라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게 이제 러시아의 목적이에요. 그걸 원래 중동에서 하던 게 이게 밀려난 거죠. 아프리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해 지역 정세 불안을 누가 가장 조장하냐? 이게 러시아가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반군 지원했다가 정부군 지원했다가 계속 붙었다가 끊이질 않아요. 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장기 포석이 뭐냐? 유럽 침공에 대한 그 교두보인데 유럽은 어떻게 군사력 침공한 게 아니라 내전이나 이게 발생하면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난민들 갖다 유럽에 유업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난민 침공이라고 데모그래픽 인베이션을 지금 활착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러시아 참 왜 이럴까? 자, 근데 그 사헬 지역을 러시아만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도 지금 눈독 들이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 사헬 지역에 나이지리아에는 이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중국하고 나이지리아하고 군사 협력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 들어가면 중국이 또 안 낄 수가 없죠.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도로, 철도, 항만 중 인프라 건설을 해서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한 29조 원을 투자했답니다. 이게 1대1로 연장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된 리튬 가공 공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과 나이지리아는 지난 5월 달에 군사협력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실탄 제조 공장도 지어주고 그래서 거의 뭐 여기서 기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지리아 하나의 거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지역에 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패권 세력이 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랑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이슬람 테러 세력이 창궐하고 또 테러 희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알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미군을 투입해서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를 섬멸하는 군사작전을 전쟁부에다 오다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했죠.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시원하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파병까지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현지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박해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했지만 사실상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 이게 새로운 이제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또 떠오르니까 여기서 또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미중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도 개입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군사행동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나토의 안보 책임 관할 걸 아프리카로 아마 확대할 것 같아요. 결국에 아프리카가 중로에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위험하니까 이건 너네 안보 관할 아니니까 아니냐.
나토 개입해서 이거 정리하라 그러고 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이코와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안보 지원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현지 대리세력 지역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테러 방면과 이제 중로를 이제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은 영내에 있는 모로코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모로코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국인데 모로코와 터키 등을 지중해 국가를 동원해서 사헬 지역 대테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 지원을 미국이 이런 모로코나 터키를 해가지고 이 사헬 지역을 좀 접수해라, 견제해라 이런 얘기고 또 그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헬 지역 그 중간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소말리란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가 인정을 받으면 이제 미군 해군 기지 쓰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부대 운영권을. 그러면 소말리란드가 이제 그 사헬 그 테러벨트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주둔하면은 홍해에 있는 후티 반군도 견제 가능하고 또 소말리란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소말리아도 여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테러 천국인데 이거를 착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로코랑 터키가 이제 그 사헬 벨트 위에서 이게 견제를 하고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가면 이거 그냥 찢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동에서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뭐 조용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조용해지니까 이게 아프리카로 이 전장이 옮겨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독교 학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정학 패권 싸움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재 기독교 대량 학살에 인해서 이제 종교 간 이제 평화가 나오고 명분으로 이제 활용될 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